아니에요. 이거는 패닉이고요. 시장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여당에서는 레버리지를 2배에서 1.5배로 줄이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가 이틀 지나고 나서 그런 적 없음. 부인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레버리지 ETF 1000에서 3000 올린 거 지금 좀 심한 말로 시장에서 지금 곡소리 나는 게 잘 안 들리나 봐요. 지금 코스닥은 지금 600이에요. 네. 코스닥 출범할 때가 1000입니다. 네.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지금 이제 600으로 떨어져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당국이 정책적 뭐 어떤 쉽게 말하면 증시 안정 대책을 평소 같으면 옛날 같으면 꺼내야 될 정도의 비상시국인데 이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구글에서 문제가 된 게 영업현금률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데 사실은 버는 돈이 더 많아서 670억이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파는 것도 너네들끼리 돌려 파는 게 아니라 일반.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증발이에요. 아까는 MS는 670억이 남았는데 메타는 지금 7억이죠. 7억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들 일제히 강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10%대 강세, 대한조선 한화오션 8% 7% 오름세입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 1조 6,4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 컨센서스 15% 상회 성공했습니다. 반년 만에 수주 목표의 96% 달성에 성공했고 HD 현대중공업은 반년 만에 연간 수주 목표액 초과 달성했다. 해상 데이터센터의 해상풍.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호재가 시장에서 사실은 반영이 돼야 진짜 식물 상태가 아니고 심장은 뛰고 있는 우리 희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촘촘한 보완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딱 한 곳, 검찰만큼은 과연 이러쿵저러쿵 볼멘 소리를 내놓을 자격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자, 이번 청문회에서 책임은 없었습니다. 회피만 있었는데. 16강 들어갔으면 이런 청문회가 안 열렸을 것이다. 이게 깜짝 놀랐어요. 16강을 가든 안 가든 축구협회에 대한 지적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도 상황 인식이 여전하구나. 그냥 결과만 좋으면 여긴 되는구나. 그냥 이번에도 16강을 가고 만약에 30강을 진출해서 뭔가 문제가 없어졌다면, 결과가 좋았다면 엄마 아빠가 어떻든 헤어져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아기들의 양육비는 그러면 그 사이라도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제가 양육비 선 지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요. 네. 이게 안 줘도 집행이 안 된다나요? 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집행할 수 있게 그런 절차를 좀 만드는 가사소송법 등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왜 2박 3일이냐? 언론에서 이거 해설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2박 3일, 왜 2박 3일이지? 24시간 후 제작 5분의 3 이상 동의로 그렇지.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31일 자정이 되면 24시간 안 지나서 자동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회기에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처리됩니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오히려 개헌의 싹 자체가 잘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헌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1. 이렇게 모두가 합의 가능한 원리를 개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원칙이지 수많은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킬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그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그 누구도 쉽사리 반대할 수 없는 현대화된 보편 원리 속에 시급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20대부터 사실은 20대 초반 와.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이게 50대 때 그 효과를 봅니다. 예. 근데 우리도 50이 딱 되면서 확 몸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20대 때 잘 갖춰 놓으면 50이 거의 30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지금 장수의학자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가볍게 한 15분 정도 없어요. 네. 더 악화되지 않기를 지금 그러니까 바라는 늘 거지. 바라면서 네. 약을 먹고 여기서 그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좀 위로가 되어 드려야 됩니다. 네. 정보도 정확하게 잘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아시겠죠?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년 후에
오늘의 이런 스트레스 기억이나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8.17 전당대회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역사적인 하나의 분수령을 생각하거든요. 전곡점. 왜냐하면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정기 당원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의원들께서 권리당원보다 훨씬 많은 등가를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대의원들이나 권리당원이나 똑같이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날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에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당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거를 입증해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의 동네였다고 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그 본드 냄새가 병원에까지 가득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노동자들이 그 일을 마치면 성수위원회에 모여서 그 같이 오늘의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활동을 해오다가 근데 점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니까 그렇죠. 땅값이 비싸죠.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그 노동자들도 점차 영세한 그러면서 사실 성수위원도 그 굉장히 하플의 유물처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다가 그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이 영리병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영리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이 늘어나 버리면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한다는 원칙이 깨지고 만약에 부자들이 나는 영리병원 갈 거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사실 하나가 생기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주관적인 건강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자기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회가 계속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너무 없으니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병을 잃으면 안 되는 사회거든요. 병원에 그 공간적 장벽이든 경제적 장벽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프면 생계 보장이 안 되는 사회죠. 다른 나라들은 아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그 불안감을 또 부추기는 그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개인이 건강할 수 있을까? 왜 외로워지느냐? 일단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뭐 교감도 있고 교장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예를 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행정적인 어떤 체계도 자기가 이해해야 되고 법률 절차도 자기가 다 일일이 밟아가. 행정지원은 이 부서로 가세요. 법률지원은 저 부서로 가세요. 무슨 뭐 심리치료는 저기로 가세요. 교사가 다 그거 일일이 알아가지고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청이 든든한 백이 돼서 도와준다는 게 심리적으로 제일 큰 거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게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내가 도움을 총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요? 독일 교사들은 지극히 반권위주의적이에요. 그런데 권위가 있어요. 반권위적인데 권위가 있다. 그렇죠. 반권위적인데 권위가 있고 한국 교사들은 지극히 권위주의적인데 권위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런데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교사의 말에 토를 다는 학부모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독일에 살면서. 그러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문제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교사 문제예요.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교사를 무시하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행위를 혐오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그거를 불허하거나 또는 규제한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특히 정치적 의사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규제해야 되는 혐오는 집단 혐오죠. 전라도 혐오, 여성 혐오. 그럼 경상도 혐오는 돼? 아니죠. 경상도 혐오도 막아야 되는 거죠. 남성 혐오도.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라고 해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순간 전선이 모호해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 불투명해져 버려요. 정치인 혐오와 집단 혐오와 그리고 반